3년간 계약직으로 무시당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팀장은 기획안을 던지며 초등학생보다 못하다고 모욕했고 남편은 빨리 정규직 되든지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 긴급 이사회. JK그룹이 회사를 인수했다는 공지가 떨어집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걸어 들어옵니다. 신규 대표이사로. 계약직인 줄 알았던 여자가 사실 3조 원대 재벌 상속녀였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이 반전 놓치지 마세요. 시작합니다. 그날 나는 화장실 변기에 앉아 울고 있었다. 차가운 타일 바닥. 칸막이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형광등 불빛. 나는 변기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방금 전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다. 팀장 최민준이 내가 준비한 기획안을 집어 던지며 말했다는 것. 이게 뭐냐고, 초등학생도 이것보단 낫게 쓰겠다고. 3년 동안 정규직 전환도 못하는 게 이유가 있다고. 주변 직원들은 웃었다. 킥킥대는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구겨진 서류를 주워 담았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관리했다. 아니,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3년 전 내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 모든 건 그 남자 때문에 시작됐다. 회상이 시작됐다. 3년 전 나는 JK그룹 회장의 외동딸 강지우였다. 아버지는 건설업으로 3조 원대 자산을 일군 입지 전적 인물이셨다. 그리고 나는 사랑에 빠졌다. 아니, 빠졌다고 믿었다. 그 남자 김태현은 평범한 중견기업 과장이었다. 처음 소개팅 자리에서 그는 내 재력을 몰랐다. 친구가 그냥 회사원이라고만 소개했으니까. 그의 순수해 보이던 눈빛, 정직해 보이던 말투, 성실해 보이던 태도. 나는 그 모든 게 진짜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 아니, 사기였다. 결혼 직전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내 재산을 노리는 게 뻔하다고, 결혼 전에 신원조사를 해보자고. 나는 완강히 거부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할 수 없다고, 아버지가 사람을 돈으로만 본다고 소리 질렀다. 그리고 제안했다. 내 정체를 숨기고 평범하게 살아보겠다고. 진짜 사랑인지 확인하겠다고.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지만 결국 허락하셨다. 단 3년의 기한을 두고. 그 안에 그 남자가 진심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라고. 나는 회사를 그만뒀다. 아버지 회사 임원 자리를 박차고 나와 김태현이 다니는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이력서는 평범하게 꾸몄다. 지방 대학 졸업, 경력 2년. 김태현은 기뻐했다. 같은 회사에 다니게 됐다고, 출퇴근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변화는 빨랐다. 회사에서 내가 계약직이라는 게 알려지자 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미묘했다. 회식 자리에서 내 의견을 무시하는 정도. 동료들 앞에서 나를 소개할 때 목소리가 작아지는 정도. 그러다 노골적으로 변했다. 결혼 1년 차가 되던 해 시어머니가 말했다고 한다. 며느리가 변변찮은 계약직이라 남편 체면이 깎인다고. 김태현은 그 말을 그대로 내게 전했다. 빨리 정규직이 되든지 아니면 그만두라고. 나는 그때 처음 깨달았다. 이 남자가 사랑한 건 나의 영혼이 아니라 나의 스펙이었다는 것을. 팀장 최민준은 김태현의 대학 선배였다. 그리고 내가 김태현의 아내라는 걸 알았다. 재밌다는 듯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회의 때마다 망신을 주고 야근을 시키고 불가능한 업무를 떠넘겼다. 김태현은 모른 척했다. 아니, 때로는 함께 웃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온 김태현이 말했다.
최 팀장님이 와이프 일 처리가 형편없다고 하더라며. 제발 좀 잘해서 자기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달라고. 나는 그날 밤 욕실에서 또 울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지만 참았다. 3년이라는 기한을 정했으니까. 그 안에 이 남자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추악한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었으니까. 오늘이 바로 그 3년째 되는 날이었다. 화장실에서 눈물을 닦고 나왔다. 거울을 봤다. 3년 전의 나와는 많이 달라진 얼굴.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사라지고 움츠러든 어깨. 하지만 오늘 모든 게 끝난다. 나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새 메시지가 와 있었다. 발신자는 아버지 비서실장이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인수 계약 준비 완료. 이사회 소집 오후 3시. 그렇다. 나는 지난 3년간 단순히 참기만 한 게 아니었다. 아버지와 함께 이 회사를 인수할 준비를 착착 진행해 왔다. 오후 3시. 대회의실. 긴급 이사회 소집 공지에 임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팀장 최민준도, 우리 부서 이사도, 그리고 김태현도 참관인 자격으로 불려왔다. 대표이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주요 주주 변동이 있었다고, 오늘 새로운 대주주를 모시게 됐다고. 회의실 문이 열렸다. 나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3년 만에 다시 입은 맞춤 정장. 10cm 힐. 단정하게 올린 머리. 최민준의 눈이 커졌다. 김태현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다. 나는 상석에 앉았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서류를 돌리기 시작했다. JK그룹 지분 67% 인수 완료. 신규 대표이사 선임권. 강지우. 그 순간의 정적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대표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지우 씨가 JK그룹 회장의 따님이시냐고.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맞다고. 그리고 오늘부로 이 회사 대표이사라고. 김태현이 벌떡 일어섰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내 이름을 불렀다. 지우야,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대신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인사 개편안 발표하라고. 비서실장이 차분하게 읽어내려갔다. 영업이팀 팀장 최민준, 즉시 해고.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 태만. 최민준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 3년 동안 실적 1등이었다고.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래서 증거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다. 지난 3년간 최민준이 나를 모욕했던 장면들. 몰래 설치한 녹음기에 담긴 음성들. 다른 직원들을 괴롭혔던 기록들. 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다음은 경영지원실 이사. 횡령 혐의로 고발 조치. 다음은 인사팀장. 채용 비리로 징계. 하나씩 썩은 부분을 도려냈다. 그리고 마지막. 과장 김태현. 즉시 해고. 김태현이 내 앞으로 달려왔다. 지우야, 나 좀 봐달라고. 우리 3년을 함께 했잖냐고. 사랑했잖냐고. 나는 서류 하나를 그에게 던졌다. 이혼 합의서였다. 이미 내 변호사가 준비해둔. 재산 분할? 없다. 모든 재산이 혼인 전 취득 재산이니까. 위자료? 네가 나한테 줘야 할 판이니까. 김태현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갔다. 나는 혼자 대회의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38층 전망.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화장실에서 울던 날들, 모욕을 참던 순간들, 인간 이하 취급받던 시간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 3년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었으니까. 핸드백에서 진동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전화를 받았더니 아버지가 물으셨다. 후회하지 않냐고, 3년이 아깝지 않냐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전혀요, 라고. 오히려 값진 시간이었다고. 사람을 보는 눈을 배웠다고. 아버지가 웃으셨다. 그래, 이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라, 라고.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김태현은 짐을 싸고 있겠지. 최민주는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겠지. 하지만 그건 이제 내일이 아니었다. 나는 회사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했다. 실적은 30% 상승했다. 그리고 어제 우연히 김태현을 마주쳤다. 강남역 지하철에서였다.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구직 사이트를 보고 있었다. 나를 보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냥 지나쳤다. 인사할 가치도 없었다. 대신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냈다. 방금 만났던 사람 거였다. 새로 사귀기 시작한 남자. 아버지 친구분 아들인데 의사였다. 재력도 학벌도 나와 비슷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준다는 것. 내 직함이 아니라 내 본질을 사랑해준다는 것. 명함을 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결국 모든 건 제자리로 돌아온다. 나쁜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고 좋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는다. 지하철이 도착했다. 나는 1등석 칸으로 향했다.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통쾌한 반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